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인도 소송 중에 부당이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법조문을 보면은 197조에 보면은 선의의 이제 2항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조에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이제 과실취득권이 있는데요. 악의 이제 그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봐서요. 수취한 과실을 반환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취지의 이제 규정이 또 그 민법 748조, 749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이제 현존한 한도에서만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되는데 악의 수익자는 이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까지도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49조 2항에 보면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그렇게 같은 취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어떤 이제 또 과실을 이제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소가 제기된 시점에서는 이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적어도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과실 또는 뭐 이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소를 제기한 때부터는 그거를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가 제기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시점은 소장 부분이 송달한 때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장 부분이 송달한 때, 그때부터 이제 과실 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부당이득에 있어서 급부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또 비용 부당이득 이렇게 강학상 구분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 판례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부당이득에 대한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례에서도 받아들여서요. 급부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내가 급부를 해준 것이죠. 내가 급부를 했다가 그게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 다시 돌려달라. 이게 이제 급부 부당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부를 했으니까요. 그 급부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입증은 내가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그 증명 책임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해 부당이득은요, 재산권을 이제 타인이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토지를 어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내 소유인데 네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입증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점유하는 게 어떤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 입증이 급부 부당이득하고 침해 부당이득이 다르죠. 급부 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람이 내가 급부한 게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까지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면은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요, 내 건데 너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해라라고 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지금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어떤, 부당이득의 경우에 정기금으로 판결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월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정기금으로 이제 판결이 많이 나는데요. 이게 어떤 장래 이행의 소로 이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의 경우에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100만 원씩 받아오는데,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이 됐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는 이제 너무 그 금액이 작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용하는 소송이 정기금, 어떤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유입니다. 민사소송법 252조 1항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이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그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이게 이제 너무 부당하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해서 이거를 이제 징역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제 기판력이 이제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는 그냥 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 또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또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소를 제기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A 소유입니다. A 소유인데 B가 이제 이걸 점유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게 이제 정기금 판결이 이렇게 났다 이거예요. 선고가 됐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제 이게 C에게 이제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C는요, 요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 청구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권이 변론 종결 이후에 넘어갔으면은 변론 종결 이후의 승계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C는 B에게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이 소송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거야.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이후에 승계인으로 보지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C는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아니라 신소를 제기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인데요. 자, 이거는 정기금 판결에 어떤 변경을 구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판결 이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할 당시에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게 판결이 그거는 이제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판결을 그때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사정 변경 이것이 이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에 의한 것이지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 이거는 기판력 때문에요. 이런 걸 가지고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 3번 사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A 토지입니다. 이게 A 토지인데
이게 이제 지자체, 여기 이제 남양주시였는데, 이게, 이 A 소유 토지를 이 남양주시가요, 이걸 이제 도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개인의 토지를요, 개인의 토지를 어떤 이유로 이제 도로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통행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제 새마을 도로를 이렇게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꺼이 자기의 땅을 이제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포장이 된 겁니다. 포장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로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어떤, 논이 이제 쭉 있는 이제 지역이었는데, 여기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도로 계획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도로 계획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는 이제 도로로 이제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토지 소유자가 요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는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공터로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개발이 돼서 여기 뭐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계획이 되고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몇십 년간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예산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어떤 이유로 A 소유 토지인데 남양주시에서 이제 도로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B를 상대로 이제 부당이득 이게 내 소유 토지인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소송에서 사실 이 소송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 소유인데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길 것 같지만요. 이게 좀 뒤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라는 우리 그 대법원의 어떤 어떤 강고한 그런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인정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부당이득 그 액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A 토지인데 이게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아예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무슨 뭐 전이든 뭐 답이든 이런 거였는데 남양주시에서 아예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도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원래 지목인 걸 전제로 이제 차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게 대지였다 이게 이게 A 토지가 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렇게 남양주시가 도로를 만들어서 점유했다라고 하면은 차임을 계산할 때 이게 대지인 걸 전제로 해서 차임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도로를 이렇게 사용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로 사용하던 그 토지를 남양주시에서 이제 포장을 하고 이제 도로로 점유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도로인 걸 전제로 차임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그래서
이 남양주 씨가 이거 도로를 점유할 당시에, 이게, 과연 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걸 점유한 거냐?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냥 대지였던 걸 이제 도로로 만들어서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1심 소송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1심은요, 이게 이제 도로인 걸 전제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통행로로 사용되는 걸 이제 남양주시가 도로로 점유하게 됐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요. 월 차임이 이제 20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00만 원으로 소재기 이제 할 때, 이제 당시부터 5년치를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당이득은 이제 10년이지만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거는 국가재정법 이런 이유 때문에 5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5년치에 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월 20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씩 이제 지급하라라는 이렇게 정기금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심에서는요. 2심에서는 이게 도로인 게 전제가 아니라 대지인 걸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원래는 대지였던 걸 아예 도로로 만들어서 이제 점유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월 600만 원으로 이 5년치 부분도 이제 징역이 됐겠죠. 대폭 3배가 징역됐겠네요. 자, 그런데 그 소재기 이후 부분이죠. 정기금으로 판결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 요 A가 요 항소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거대로 월 200만 원 지급하라는 걸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A가 B를 상대로 이게 정기금 부분이 월 200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월 60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이거는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월 200만 원이었다가 물가 상승을 해서 월 600 이렇게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는 원래부터 어떤 판결이 이제 좀 부당하다라는 취지니까 이런 건 정기금 판결에 변경의 소익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긴 하겠죠. 억울하긴 할 건데 이제 소송을 잘못한 것이죠. 이제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제 아까 우리가 법조문 볼 때 봤던 것처럼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의의 이제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실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악의의 수익자로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는 손해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자,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적어도 소송이 제기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떤 과실이든 이자든 청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그 패소한 때 이제 그런 뭐 과실이라든가 이자,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이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소할 걸 전제로, 그러니까 점유자나 수익자가 패소할 걸 전제로 이렇게 소제기한 때부터 이제 이자를 뭐 어떤 과실을 반환해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한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자기가 승소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 이거 과실이죠. 그거에 반환을 청구하는 거는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인정이 된다, 청구하는 사람이 승소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는 과실, 이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승소 판결을 받고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소할 걸 전제로 미리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5번 판례입니다.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제 어떤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을 거부할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래 이행에서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제 갑이 임차인입니다. 갑이 이제 임차인이고 을이 이제 임대인인데요. 어떤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고 원래 이제 갑이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조정이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갑은 이제 언제까지 목적물을 을에게 이제 인도해주고 뭐 을은 보증금을 반환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판결이 조정이 성립이 됐겠죠. 근데 요 조정에 따라서 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갑이 을에게 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줬으면 좋은데 갑이 그 열쇠를 을이 아니라 이제 병에게 이제 주고 집을 비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 을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넘겨받지 못하고 이 병이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을이 요 갑에 대해서 조정 성립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가 될 때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게 장래에게 계속 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이제 반환을 해버리면 그런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갑이 이행하지 않을지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발생이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넘기면 중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떤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청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래 이행의 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태도인데 지금 갑이 이거를 인도 의무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다 이거야. 다투고 있고 이게 당장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장래 이행의 소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요. 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행을 이제 거절하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 그게 인정이 되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래 이제 어떤 정기금으로 어떤 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행을 명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록에서는 보통 인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얼마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면은 대부분 이제 됩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재판 실무에서 어떤 이제 청구가 많았냐면은 그러니까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하거나 이제
피고가 이제 점유를 인도한 때, 뭐 이때까지 이제 월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제 이렇게 많이 청구를 했고 판결도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 이제 둘 중에 이제 먼저 도래되면 이제 둘 중에 뭐든 뭐가 되면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정기금은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상실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사용되어 왔는데 요 대법원 판결에서 그거는 별로 불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고의 소유권 상실까지 뭐 지급하라 이런 주문은 이제 내지 마라 이거야. 그거는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A가 이렇게 B에게 이제 부당이득을 이제 정기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A가 소유권을 이렇게 상실을 하잖아요. 상실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B가 이걸 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 그 수수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거야. A가 소유권을 상실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렇게 해줘서 이게 판단이 돼야 될 일이지. 이게 부당이득 이 판결에서 원고 소유권 상실이라고 기재한다고 한들 그거를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집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력이 없어지게 하려면 청구 이의를 제기해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야지 이게 불허가 되는 거, 집행이 이제 안 되는 것이지. 요 부당이득 판결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까지라고 기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장래이해소라는 게 피고의 임의 이행,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 이거. 임의이행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되는 건데, 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거는 그 미리 청구할 필요하고도 큰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재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재판에 가 보면 아직도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특히 옛날에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소유권 상실 이걸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게 판례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재판에서 몇 번 다른 재판을 구경하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에 이제 판시 1번은요, 여러분 아주 뭐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이득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느냐?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거든요. 요 부당이득금 채무는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시제 책임이 집니다. 이행 청구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그래서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을 쓸 때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해야지 되는 거라서요. 그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악의의 수익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연 손해금은 그 판시 1번에 보는 것처럼 이행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이자는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건데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는 발생한다 이거야. 근데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요 사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A 토지인데 요거를 이제 요 B가요. 요 C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한 거야. 여기 이제 신탁자고 여기는 이제 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을 이제 한 겁니다. 계약 명의 신탁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B가 이게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A에게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 97년 11월 13일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C가요, 2005년 9월 13일에 이게 자기 소유다. 자기 소유는 맞겠죠? 이게 뭐 이쪽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뭐 선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게 C의 소유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소유니까 이제 건물 철거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시설물 철거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B가 그러면 너가 매매대금 나에게 받은 거, 내가 너에게 매매대금을 줘서 너가 이걸 샀으니까 그거 이제 부당이득 이제 반환해라 이렇게 부당이득을 이렇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C가 이 부당이득을 이제 B에게 해줄 때 이게 이제 뭐 지연손해금은 이제 청구한 때 다음 날부터니까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 무렵부터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B가 C에게 준 이때부터 과연 악의의 수익자로 봐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의의 수익자로 봐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것만 알았다고 해서 이 악의 수익자로 이렇게 너무 쉽게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이 무효다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야지 악의의 수익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C가 여기 2005년에 시설물 철거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게 명의신탁이 무효다라는 사정을 이제 C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있고 맨 밑에 밑줄처럼 부분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무효임을 알았다고 쉽사리 이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때부터 이자 그 청구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집합 건물 이제 같은 경우인데요. 전유 부분이 있고 이제 공유 부분이 이제 있는데 어떤 이제 공유 부분은 공유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거기를 일부 이제 공유자가 그거를 이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상가를 이제 매수했어요. 상가를요. 그리고 그 상가에서 골프 연습장을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인 1층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 시설, 카운터, 간이 자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마치 골프 연습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부당이득이 성립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럼 그 부분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골프 연습장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들에게 손해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어차피 그거를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전원합의제 판결에서는요, 그전에는 어떤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손해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여기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전원합의제 판결에서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어떤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그 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 그거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공유자들은 그 부분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이제 있는 그 이익이 침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거야. 사용권을 침해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임대해서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건 묻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보통 부당이득 계산할 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차임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부당이득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금 어떤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형평에도 많죠. 공평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취지가 공평의 이념인데 그거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 의견 이건 이제 기존 판례 입장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어차피 그 공용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어떤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야. 그거를 다른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손해를 어떤 다른 소유자들이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없다면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거는 뭐 어찌 보면은 이게 더 공평 이념이 맞죠.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어떤 부당이득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 손해는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어떤 공평이 맞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렇게 대법원처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는요. 어떤 토지에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있어요. A에 이제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도로, 수도 시설의 매설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이게 A 소유 토지인데 어떤 B가 이거를 이제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하에 어떤 수도 시설 이런 걸로 이제 점유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B가 점유한다 하더라도 A에게 손해가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아주 확고한 그런 입장입니다. 강고한 판례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그런 부분이라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되잖아요. 특정 승계인. 이 특정 승계인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A가 포기했지, 사용수익권을 A가 포기했지,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당이득 청구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거의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너가 그런 걸 알고, 그런 사정을 알고 산 거 아니냐 이거야. 매매 대금도 그걸 반영해서 너가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가 그런 사실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승계인의 부당이득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어요. 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이런 판례 이론은요. 그게 근거가 뭐냐? 우리 민법에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법으로서 인정이 되어 온 이론인데 법적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민법 법리하고 이제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요거를 조금은 이제 그 범위를 이렇게 좀 좁게 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제 권리를 조금은 지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판례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10번 판례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A 토지인데 어떤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 뭐 도로, 수도,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A 토지 중에 이제 요 일부를 이제 이렇게 B가 이제 어떤 주택의 이제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공중의 이용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B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A가 이제 B에게는 그거를 이제 용인해 줬다고 하면 C는 용인해 주지 않았잖아요. 특정 승계인은. 그래서 C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걸 특정 승계한 C는 이거를 그런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은 B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나 뭐 수도 이런 용도로 점유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 판례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소송이에요. 사실 이런 부당이득이. 그러니까 요즘은 상대방이 이제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게 도로, 어떤 수도 이런 걸로 점유하고 있으면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어떤 포기 이게 인정이 돼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주택이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원고는 뭐 경매에서 이거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판례에 따르면은 승소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인데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그런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이게 대법원이 이런 법의 근거도 없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걸 가지고 어떤 소유자들의 부당이득, 어떤 토지 인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각해 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례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건 포기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또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그게 뭐 그 일관되지가 않은 그런 판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준 그런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사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게 원래 이제 처음에 인정된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게 A가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이제 땅인데 A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이렇게 지면서 요 주택에서 요 공로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도로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요, 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토지들의 편익이 가치가 증가가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주택들을 다 줬다 이거 주택들을 다 줬고 그 주택에서 공로로 가기 위해서는 요 땅을 이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공터로 내놓은 거는 다른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A 스스로가 이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의 이제 어떤 통행로로 이제 제공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를 이제 지자체에서 뭐 B라는 지자체에서 포장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하수관도 매립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자체가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A가 B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했을 때 너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너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처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차 이제 이게 여러 사안에서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이제 인정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안에서요, 이런 부당이득을 이제 부정하는 이제 근거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번 다수의견 가번에 보면은요, 아주 이런 판례가 확립되어 왔다, 이게 확립되어 왔다.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완화해 왔는데요. 특별한 맨 끝입니다. 맨 밑에 15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승계인의 독점점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B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데 그 특별한 사정은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 너가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았다라는 이유로 거의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어요. A가요. 근데 B가 이거를 그 소유 토지를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근데 거의 뭐 용인했다, 알았다라는 이유로 이거 B의 이제 부당이득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말만 이래요. 이게 실무에서는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돼서 이게 이제는 그 사용수익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그 토지 그 부분이 뭐 전체 그 부분 전체가 무슨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이유로 이제 어떤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걸 거의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뭐 상점 벽해가 됐다든가 말이죠. 그 일대가 아주 막 엄청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고는 그 인정이 안 되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넓혀놨다고 하지만은 실제에서는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이 입장을 계속 이제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사용수권이 포기됐다고 해서 소유권 전체가 그냥 다 행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그거에 대한 뭐 처분 또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은 어떤 이제 윗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포기했다면 지하 부분도 포기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속인은 이제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니까 사용수익을 포기한 분의 상속인은 당연히 그거를 승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도 용인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서 했다면은 이 경우도 이제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해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고 저는 이 반대 의견이 이제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사용수익권 포기는요. 근데
다른 민법 그 이론들하고 조화가 잘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그 반대 의견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18페이지 보면은 이게 사용수요권이 포기된 소유권이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물권법정주의에 부합하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으로 사용수요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제3자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근거는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권리를 오랫동안 불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게 어떤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든가,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신의칙 제한이냐? 신의칙으로 그렇게 쉽게 뭐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가 지금 어떤 공중에 어떤 그 사용되고 있다면은 어떤 특별한 이제 희생이 있는 것인데 어떤 보상도 없이 수용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판례 법리하고 또 조화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를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그런 판례들이 또 전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사유로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할 수 없다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김재영 대법관의 반대 의견, 이것도 어떤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 이거. 그리고 소유권에 어떤 반하는, 그러니까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죠. 또 법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어떤 편익이 있다, 어떤 이익을 얻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고려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들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김포시에 있는 건데, 이제 이 일대가 예전엔 다 이제 논이었어요, 논. 이제 논이었는데, 67년에, 1967년에요. 이렇게, 김포시에서 이렇게 도로 계획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도로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 계획이 된 곳에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가. 그러니까 67년도에 이제 이런 계획은 해놨지만은 어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로를 못 만든 거야. 근데 현실은 이렇게 이걸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나마, 빨리 이게 이제 집행이 돼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일몰제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들을, 20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풀어줘라. 뭐 이런 이제 법이, 이제 생겼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너무나 그 개인의 소유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결정이 있은 이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20년이 지나면 이제 실효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실효가 돼 버렸어요. 실효가.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 계획을 이제 실효를 시킨 거예요. 이제 도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토지 소유자가 이걸 자기가 이제 내 마음대로 쓰겠다 되겠냐고. 안 돼. 통행방해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포시를 상대로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용수요권의 포기다. 이게 지금 쟁점이 돼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하다 이거죠. 지금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실효를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떤 정당한 보상이 헌법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하는 법치 행정에 반하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그 다번에 보면은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결례가 공존하고 있다. 엄청 많아요. 뭐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그런 판례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원 합의체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좀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하다.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